안녕하세요. 매두이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기 시스템과 비동기 시스템, 요걸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제 기준이 여러 시스템에서 동기 시스템, 비동기 시스템, 요런 용어들 많이 쓰이거든요. 일단 제가 설명하는 기준은 FPGA의 그 다음에 어떤 컴퓨터 시스템, 그리고 통신 시스템. 요 세 가지 정도의 관점에서 그 동기 시스템과 비동기 시스템의 어떤 장단점, 요런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동기 시스템. 요 영어로 하면은 싱크로너스 시스템이고, 비동기 시스템은 어싱크로너스. 요 어만 붙죠? 어싱크로너스 시스템. 뭐 영어 시간은 아닌데,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그 컴퓨터 시스템이나 그 다음에 통신 시스템에서 데이터 흐름과 그 다음에 동작 방식, 요 데이터 흐름과 동작 방식이 핵심이에요. 요 두 가지를 설명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기 시스템을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동기 시스템은 핵심이 뭐냐? 클럭 신호에 의해서 동작되는 시스템. 통신이나 컴퓨터 시스템에서의 동기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게 클럭 신호에 의해서 동작되는 시스템. 일반적으로 그 클럭의 엣지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데이터라던가 동작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클럭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긴 한데, 요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그 컴퓨터나 어떤 시스템, PC, 뭐 컴퓨터 아니면 인베디드 시스템, 여기서의 어떤 클럭이 사람을 비교해서 얘기하면은 심장 박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도 막 숨쉬고 움직이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심장 박동 막 두근두근 하면서 피를 전체적으로 온몸에다가 전달을 해주잖아요. 요 클럭이 그 컴퓨터, 로봇이나 뭐 이런 시스템에서 심장 박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클럭이 뛰지 않는다? 그럼 당연히 시스템은 죽은 시스템이 되겠죠. 그래서 뭐 나중에 클럭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하게 한번 제가 설명을 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은 클럭 신호에 의해서 동작되는 시스템이고, 이 클럭의 상승 엣지를 기준으로 모든 동작들이 이루어지는 거를 동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특징이 있는데, 동기 시스템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클럭 신호에 따라서 데이터의 처리와 동작이 동기화되므로 정확한 타이밍 제어. 정확한 타이밍이 어떤 타이밍이냐? 클럭의 엣지 신호. 이 타이밍에 의해서 제어가 된다는 거. 요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동기 시스템은. 클럭의 어떤 카운터 개수를 세거나 아니면은 저런 어떤 클럭의 어떤 정확한 시간을 뭐 확인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확한 제어나 예측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시스템들은 전부 동기로 동작한다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인 시스템은 동기로 다 동작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동기 시스템의 좋은 점이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정성도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안전성. 안정성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FPGA 같은 것도 설계할 때는 무조건 가능하면 초기 설계는 동기 시스템으로 설계를 해요. 저 동기 시스템으로 설계를 안 하면은 예상치 못한 문제점은 엄청 발생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동기 시스템을 좀 볼게요. 비동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 비동기 시스템. 반대예요. 비동기 시스템은 그 동기 시스템이랑 좀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데이터 흐름이나 동작은 입력 신호의 변화에 따라서 즉시, 요 즉시가 핵심이에요. 그 비동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그 신호의 어떤 변화, 신호가 어떻게 변화됐을 때, 그 즉시, 요 클럭이 사실 기준으로 되면 데이터가 사실 여기서 변경이 돼도 다음 클럭 엣지에서 뭔가 또 다른 어떤 동작이 된다거나 요 상승 엣지를 기준으로 요런 어떤 엣지 기준으로 쉬는 구간이 있거든요. 요런 이제 쉬는 구간이 생기는데 동기 시스템 같은 경우엔 근데 비동기 시스템은 어떤 신호의 변화 뭐 하이다가 갑자기 로우로 떨어질 때 아니면은 로우이다가 갑자기 하이로 바뀔 때 요런 어떤 특정 그 이벤트 동작이 일어났을 때 즉시 어떤 동작이 발생하는 거 요거를 비동기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요럴 때 뭔가 어떤 특정 동작이 이루어지는 게 인터럽트가 있죠. 어, 인터럽트. 인터럽트는 이제 예측하지 못하는 어떤 외부의 어떤 신호들, 요게 이제 들어왔을 때 거기에 맞춰서 동작시키는 그런 거 이제 비동기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여기도 나와 있지만 클럭 신호랑 독립적으로 상관없이 어떤 동작을 하게 돼 있어요. 비동기 시스템의 특징을 좀 보면은
비동기 시스템은 이제 외부 입력 신호에 직접적으로 응답하여 동작. 방금 얘기한 그게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즉시 동작한다는 점. 요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예측이 안 됩니다. 이 즉시 동작하기 때문에 언제 그 어떤 상황이 랜덤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예측이 안 돼요. 예측이 안 된다.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통신이나 시스템에서 약간 불안정하게 동작할 수도 있어요. 불안정성이 좀 있어요. 예측이 어렵다는 게 이제 불안전하다고 좀 볼 수 있는 거죠. 그 FPGA 같은 거를 설계를 할 때도 요런 비동기 시스템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클럭 기반에서 동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 시스템을 불안전하게 만드는 어떤 이런 동작들은 가능하면은 설계를 하지를 않아요. 가능하면 설계를 하진 않는데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특정 신호라던가 아니면은 뭐 어떤 특정 상황이나 이벤트에 맞춰서 입출력을 발생을 해야 될 때는 어쩔 수 없을 땐 쓰는데 그게 아닌 이상은 가능하면은 이제 예측이 어려운 시스템은 잘 만들진 않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보면은 될 것 같아요. 당연히 그 동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속 동작도 가능한데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이런 비동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동기 시스템보다 고속으로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고속이 어렵다. 고속 시스템으로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핵심은 클럭 신호와 독립적으로 데이터 처리. 요것도 이제 즉시이기 때문에 클럭 신호와는 완전 독립적으로 동작하는 어떤 이벤트 시점에서 이제 동작이 발생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하면은 동기 시스템과 이제 비동기 시스템은 장단점이 있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동기 시스템을 훨씬 더 시스템 아키텍처나 이런 설계를 할 때 훨씬 더 선호한다는 거. 왜냐하면 예측이 가능한 게 핵심이에요, 예측. 예측이 가능한 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동기 시스템이 훨씬 더 안정적인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기반입니다. 그게 이제 있는데 동기 시스템은 이제 정확한 타이밍 제어. 방금 얘기한 어떤 예측과 안정성에 대한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비동기 시스템은 외부 이벤트. 이게 랜덤이에요, 랜덤. 어떨 때 뭐 어떤 특정 조건에서 이벤트가 발생하는지는 알지만 이게 이제 항상 같은 시간 뭐 같은 어떤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 외부 이벤트에 따라서 신속하게 반응.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게 어떤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인터럽트 되는 상황. 이제 제가 주로 전문 분야로 하는 FPGA 요런 데서 사용하는 동기와 비동기에 대한 어떤 장단점들 그리고 특징을 좀 알아봤는데 이외에 뭐 혹시나 이제 제가 잘못된 거 있으면은 댓글이나 뭐 유튜브 리플로 달아주시면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빠이.